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유소 가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혹은 오늘 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정유주나 인버스, ETF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아니 어쩌면 올해 하반기 투자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소식이 방금 전 중동에서 터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이 터진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대한민국 기름값이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고물가에 짓눌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중동의 화약고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공포를 단숨에 박살내는 반전 드라마가 쓰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아침 9시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무려 10.2% 폭락하며 배럴당 89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9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간 겁니다. WTI, 즉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한술 더 떠서 11.3% 급락하며 83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주식시장이든 원자재 시장이든 하루에 10%가 넘게 빠졌다는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닉셀이자 시장의 게임의 룰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항복이라도 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란의 전격적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선언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20분의 영상을 통해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이 사건이 여러분의 내일 당장 지출할 기름값부터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번 폭락을 주도한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입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바논 휴전에 발맞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 통행을 전면 개방할 것이다.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왜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환호성을 질렀는지 아셔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뽑아낸 원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무려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에 통과하는 원유량만 약 2,100만 배럴입니다. 액화천 영가스 LNG 역시 전 세계 거래량의 20%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그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기대고 있는 나라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국가 경제의 목줄이자 대동맥입니다. 이 대동맥이 꽉 막혀 있다가 뚫리니 동맥 경화에 걸렸던 글로벌 경제가 갑자기 숨을 들이쉬며 유가가 폭락한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까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이란이 꺼내드는 정가의 보도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였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제재해? 그럼 우리는 해협에 기뢰를 깔고 유조선을 납포하겠다. 다 같이 죽어보자. 이것이 이란의 벼랑 끝 전술이었죠. 실제로 유조선이 피격되거나 납포되는 일이 벌어지면 글로벌 유가는 며칠 만에 2030%씩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그 악명 높은 이란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해협 봉쇄를 스스로 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환호하며 유가를 끌어내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구나. 최소한 당분간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시장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란이 갑자기 평화의 사도라도 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제정치에서 조건 없는 선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표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소름 돋는 단서 조항이 2개나 숨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놓치면 여러분은 며칠 뒤에 또다시 시장의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10일간이라는 시간 제한입니다. 이란은 영구적인 평화를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10일간 휴전 발효를 핑계로 딱 그 기간에만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란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길들이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해협을 열어주니 유가가 폭락하고 너희들 경제가 숨통이 트이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꺾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10일 뒤에 휴전이 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박해라. 즉, 이 10일간의 개방은 평화의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초강력 협박입니다. 10일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레바논을 공격하거나 이란을 자극한다면
우리는 다시 해협을 닫아버릴 것이고 그때 솟구치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온전히 너희들에게 있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란이 발표한 협의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목입니다. 전면 개방이라고 해놓고 결국 자신들이 통제하는 바닷길로만 다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장관의 코멘트가 압권이죠. 우리는 해협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안보 및 통행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건 깡패가 골목길을 막고 있다가 오늘은 특별히 지나가게 해줄게. 대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으로만 다니고 내 기분 상하면 내일 당장 통행세 명목으로 몽둥이를 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목줄을 쥘 수 있는 통제권은 여전히 이란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한 셈입니다. 자, 복잡한 국제정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사태가 나의 돈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폭락은 경제 생태계의 최상단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공장들을 돌리는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고 화물차, 선박, 항공기 등 물류 비용이 급감합니다. 이는 곧바로 제품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유가가 치솟아서 물가를 계속 자극하니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죠. 그런데 이란이 뜻밖의 선물을 준 겁니다. 만약 이 유가 하락세가 10일을 넘어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눈에 띄게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가 잡히면 연준은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베팅하며 강세를 보이던 달러의 가치도 꺾이게 되겠죠. 달러가 꺾이면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증시, 즉 한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기름값 떨어져서 주유비 몇만 원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율, 금리, 외국인 수급까지 거시 경제의 톱니바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방아쇠가 당겨진 겁니다. 하지만 반대 시나리오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10일 한정판 세일입니다. 만약 10일 뒤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협상이 결렬되고 이란이 보복 조치로 해협을 다시 틀어막는다면 83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는 단 며칠 만에 95달러, 100달러를 향해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기쁨에 취해 급락을 만들어냈지만 영리한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10일 뒤의 변동성에 대비해 옵션 시장에서 해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날의 검 사이에서 아주 냉정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내일 아침 당장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3가지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의 방어주유는 최대한 늦추고 조금씩만 하세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11% 폭락했다고 내일 당장 동네 주유소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공급 가격은 조만간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고점에서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주유하시고 12주 뒤에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했을 때 만땅을 채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주식 투자 전략 섹터별 희비 교차에 대비하세요. 그동안 중동 리스크 덕분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 초과 수익을 냈던 정유주, 에너지 관련 ETF 투자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거나 익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0일이라는 시한폭탄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반대로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를 노리셔야 합니다. 항공주, 해운주,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를 주목하십시오. 기름값이 전체 운용 비용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항공사들에게 지금의 유가 폭락은 엄청난 마진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그동안 고유가와 고환율 이중고에 억눌려 있던 종목들이라면 반등의 폭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셋째, 거시 경제 해징 전략 10일 뒤를 대비한 양방향 포지션. 가장 스마트한 투자자는 한쪽으로만 베팅하지 않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되 자산의 일부는 10일 뒤 휴전 결렬 시나리오에 대비해 방어적 자산이나 유가 상승 시 수익이 나는 제한적인 구조의 상품에 콜옵션 일부 편입 등에 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드리븐 장세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돌발 변수에 계좌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유가가 11% 떨어졌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소비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왜 떨어졌는지, 이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 당장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리밸런싱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10일,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중동의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글로벌 자금 수백조 원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로직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0일간의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이 동향, 이스라엘의 정치적 스탠스, 그리고 월가 거물들의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분석하겠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긴급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고 불리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10일 뒤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급변 사태에 가장 먼저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유튜브 1등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